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비운의 왕세자비 다이애나. (1961년 7월 1일) 다이애나 스펜서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미래 황태자비의 탄생은 스펜서 가문에 그다지 큰 즐거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연거푸 딸만 둘을 낳은 상태였기에 모두 가문을 계승할 아들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다시 딸이 태어났으니 그 실망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 울부짖는 갓난아기가 훗날 스펜서 가문에 엄청난 영예를 가져다 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조상은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비록 돈으로 자기를 샀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상류사회의 일원이 되어 왕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아버지는 조지 6세의 시위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다이애나에게도 행복한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대자연과 동물을 좋아했으며 화원에서 숨바꼭질하고 사냐개와 함께 숲을 달렸습니다. 상쾌하고 활력으로 가득 찬 대자연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지만 행복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정불화로 사이가 좋지 않던 부모님이 1969년 정식으로 이혼하게 된 것인데 당시 영국 상류 사회에서 이혼은 일종의 추문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다이애나와 남동생은 그의 아버지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귀족 가문의 자녀들처럼 다이애나는 9살이 되자 기숙학교에 입학한 뒤 여자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온화하고 선량했지만 성적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던 다이애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런던의 유치원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애나는 1977년에 왕실 사냥 행사에서 처음으로 찰스 왕세자를 만났는데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다이애나의 언니 사라였습니다. 당시 사라는 찰스 왕세자의 여자친구였으며 어린 다이애나는 언니를 따라 나선 들러리에 불과했으나 행사에서 찰스 왕세자는 통통하고 천진난만한 다이애나의 모습에 관심을 느꼈습니다. 1978년 11월 다이애나는 버킹엄 궁에서 열린 찰스 왕세자의 30살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이것은 다이애나가 찰스 왕세자의 생활권에 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아하고 매력적인 여인으로 성장한 다이애나의 모습에 찰스 왕세자는 매료당하고 말았고 다이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젊은 여성들이 왕세자비가 되는 꿈을 꾸는 것처럼 그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다이애나는 모든 여성의 우상인 왕세자의 지적이고 중후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는데 눈치 빠른 파파라치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앞다퉈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사랑스러운 다이애나는 순식간에 언론의 초점이 되었고 그녀가 왕세자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1981년 2월 24일 다이애나와 찰스 왕세자는 약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7월 29일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결혼식장에서 다이애나가 길이가 7m에 이르는 기다란 웨딩드레스를 끌고 화려한 마차에 올라타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한 버킹엄 궁전 테라스에서 찰스 왕세자와 달콤한 입맞춤을 하는 장면은 그해 내내 영국인들의 즐거운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두 사람의 결혼은 아름다운 동화 그 자체였지만 당사자인 두 사람에게는 달랐습니다. 왕위 계승자로서 빨리 결혼하라는 왕실의 압력을 받던 30살의 찰스 왕세자에게 결혼은 당연한 통과의례와 같은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이 어린 다이애나에게는 결혼이 꿈같은 사랑의 결실로서 왕세자가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여러모로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는 다른 점이 많았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찰스 왕세자는 독서와 사냥을 즐겼지만 다이애나는 이를 따분하게 여겼습니다. 대신 다이애나는 최신 유행 음악을 즐겨 들었지만 찰스 왕세자는 이를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확실한 차이점은 결혼 초기에는 두 사람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절감과 소통의 부재를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두 사람의 결혼에는 카밀라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카밀라는 찰스 왕세자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첫사랑의 여인이었는데 취미생활도 비슷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며 여전히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찰스 왕세자의 우유부단함으로 카밀라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 후에도 두 사람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의 결혼 생활은 금세 갈등과 불화에 휩싸였는데, 다이애나는 찰스 왕세자가 자신과 결혼했음에도 나이도 많고 미모도 보잘것없는 과거 연인을 잊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카밀라의 존재를 의식한 다이애나는 찰스의 마음속에서 카밀라를 지우려고 애쓴 반면에 찰스 왕세자는 그런 다이애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세자비의 칭호까지 차지한 데다 카밀라가 그녀의 지위를 흔들 만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데도 일상적인 교류조차 용납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끝없는 말다툼과 냉전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멀어졌지만 1982년 다이애나가 큰아들 윌리엄을 낳으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부모가 된 다이애나와 찰스 왕세자는 갓난아기를 돌보느라 허둥대면서 다시금 화목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도 금방 끝이 났는데 찰스 왕세자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카밀라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다시금 냉전 상태로 돌입했고 1984년에 둘째 아들 해리가 태어났는데, 다이애나는 찰스 왕세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다이애나는 철저히 절망감에 빠졌는데 하느님 앞에서 행복을 서약했던 찰스 왕세자를 증오하기 시작했고, 답답하고 번잡한 왕실 생활에도 실증이 났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찰스 왕세자와 함께 참석하는 행사를 일부러 피하기 시작했고, 각종 연회와 왕실 행사에도 일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처음에는 다이애나에게 행사에 참석하라고 설득했지만 나중에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상하기라도 하듯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는데, 에이즈 환자나 나병 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베푸면서 정신적 위안과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제3세계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짐바브웨 난민에게 식료품을 전달하고 전쟁으로 장애를 입은 고아들을 직접 둘러보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제3세계에 대한 동정과 원조는 전 세계인의 존중을 받기 시작했는데,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면서 두 사람의 가정 불화도 언론의 표적이 됐습니다. 1992년 2월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콜로 게임에 참가한 찰스 왕세자가 우승컵을 받고 다이애나에게 우례적 입맞춤을 하는 순간 다이애나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자리였던 만큼 찰스 왕세자로서는 치욕이었는데, 이 일로 영국 왕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지만 왕실 생활에 혐오감을 느낀 다이애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1992년은 다이애나의 결혼 생활에 가장 혼란스러운 해였는데, 그해 6월에 앤드루 모튼의 다이애나의 진실이 출간되어 다이애나의 묵인하에 찰스 왕세자와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만인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동화 같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눈물과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중은 찰스 왕세자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24일 영국의 저명한 일간지 더 선지에 다이애나와 연인의 대화 내용이 담긴 기사가 실렸는데 고결하고 정숙해 보이던 왕세자비의 연문에 대중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스컴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승마 교련사의 스캔들을 포함한 연문서를 연달아 보도했는데 매스컴을 통해 왕실의 추문이 잇따라 터지면서 영국 왕실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992년 12월 9일 영국 총리 존 메이저는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별과에 들어갔다고 정식으로 공표했습니다. 1994년 찰스는 방송에서 카밀라와의 관계를 인정했고 다이애나의 연인이었던 제임스 휴이트가 5년간의 미래를 폭로했으며 1995년 11월에는 다이애나가 방송에서 불행했던 결혼 생활과 휴이트와의 관계를 고백했습니다.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는데 두 사람이 경쟁이라도 하듯 스캔들을 폭로하면서 왕실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1996년 8월 28일 1년의 협의를 거친 끝에 다이애나와 찰스 왕세자는 마침내 정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다이애나는 자선 사업에 전력을 다했는데 그녀는 죽기 전까지 약 200여 개에 달하는 자선 기구를 이끌었고 적십자 홍보대사 등 중책을 맡았습니다. 공익사업에서도 대인지뢰 추방 국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앙골라 등 전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지뢰를 밟아 불구가 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대인지뢰 추방 국제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135개 국가가 대인지뢰 금지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이애나는 자유로운 애정 생활을 이어가는데 그녀의 열애설은 신문의 일면을 차지했고 수많은 파파라치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시피 했습니다. 파파라치의 추적은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는 연인이었던 이집트 재벌 2세 교디 알파에드와 휴가를 위해 파리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끝낸 두 사람은 도디의 별장으로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탄 7명의 파파라치가 카메라를 들고 뒤를 쫓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파파라치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고속 질주를 하다 31일 새벽 12시 30분 즈음에 지하차도의 콘크리트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도디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다이애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긴급 구호에도 새벽 4시에 36세의 젊은 나이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다이애나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영국 국민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아무도 그녀가 36의 젊은 나이에 죽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에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1997년 9월 6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다이애나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는데 수백만 명의 군중이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만인의 왕세자비였던 죽음을 애도했고 연구차가 지나는 길목마다 꽃이 산더미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이야기는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2013년의 영화 다이애나에서는 나오미 와츠가 다이애나 역을 했습니다. 최신작으로는 2021년에 스펜서가 만들어졌는데 우리에겐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로 잘 알려진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다이애나 역을 했습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스펜서에서의 역할로 아카데미상을 비롯한 여러 영화제에서 주연 여배우로 노미네이트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영국사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부터는 프랑스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